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재명에 대한 이 반발 요거를 정리하겠는데, 자, 박용진 의원의 반발 만만치 않죠. 이수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예, 이수진은 이제 김용주하고 비슷하게 탈당하겠다까지 나갔어요. 그리고 정영진이는 안에서 싸울래, 경선에 참여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뭐 이수진이야 뭐 경선에서 아예 탈락이 돼버렸으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또 누구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 탈당을 선언했는데, 여기에 러브콜이 쇄도하고 있고요. 한동훈 위원장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자, 그리고 진중권 교수가 일격을 가하고 있어요. 가죽을 벗긴다? 누가 가죽을 벗기냐 이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반 이재명의 목소리를 모아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박용진 의원은 이제 두 가지가 되겠어요. 하나는 박용진 의원이 어떻게 해서 이게 하위 20%에 들어갔느냐. 예, 하위 10%에 들어갔느냐. 하위 20%도 아니에요. 10%. 자, 요거를 이제 박용진 의원이 직접 공개하면서 이게 폭로가 됐고 알게 됐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제 말이죠, CBS 라디오에 출연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요 부분에 관해서요. 이게 이제 핵심은 결국 뭡니까? 이 박용진 여론조사를 한 업체가 이재명이가 제일 아끼는 업체예요. 자, 리서치 DHA, 이미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야, 여기에서 박용진 거는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론조사 업체가 4개인데 그중에 이제 의혹을 받는 여론조사 업체가 2개가 있어요. 리서치 DHA하고 그다음에 다른 하나는 이 한국사회 여론연구소, 요 두 군데인데, 박용진 의원의 경우에는요, 리서치 DHA 여기에서 조사를 했다는 겁니다. 리서치 DNA. 예. 리서치 DNA는 뭐냐? 이게 그 11년 전이죠. 2013년도에요. 성남시 시민 만족도 조사 용역을 수행한 여론조사 업체예요. 그 당시 이재명이가 재선을 앞둔 시점에서 자기 이제 시정을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으니까 리서치 DNA를 통해서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야, 그런데 이 업체가 결국은 박용진 의원의 강북 을이죠. 여기를 리서치 DNA가 담당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리서치 DNA 이러한 공정한 평가를 신뢰할 수 있느냐? 전혀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10%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불복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게 과연 누구 말이 맞느냐? 일반적인 객관적인 지표만 갖더라도 박용진의 말이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겁니다. 왜? 뭐라고 그러냐? 우선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이제 하위 10%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선요, 22회 백봉신사당을 받았어요. 이게 2020년도 12월에. 그리고 제3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받았어요. 이거는 23년도 5월에. 그리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특위 간사를 맡았어요. 그래서 낙마시키는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요, 의원 평가 자료 제출 기한인 작년 9월 30일까지 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80건이에요. 이 중에 15건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재명이는 요 같은 기간 동안에 6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는데 한 건도 통과가 안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 진중권 교수만 하더라도 박용진 하면 민주당 의원 중에서 하위 10%가 아니라 상위 5%가 된다. 입법 성과도 없고 출석도 엉망이었고 맨날 단식하고 법정 가는 이재명이가 하위 1%다. 이렇게 직격을 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왜 하위 10%가 됐겠느냐? 자, 현역 의원 평가의 최대 배점이 부여된 게 130점짜리 여론조사 항목이 있어요. 이 여론조사 항목에서 이 130점이 부여됐는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 항목 중에서 이제 지역활동 평가가 들어가 있는데, 요것과 관련돼서 하위 10%, 이것 때문에 하위 10%를 받았을 거라는 건 그 전망이 많아요. 분석이. 그러면 이 지역활동 평가를 누가 했냐 이거예요. 누가 했느냐? 예. 누가 했냐? 이걸 보니까 리서치 DNA가 했을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리서치 DNA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재명과 그러한 그야말로 관계가 있는 거죠. 과거부터 이재명과 충분히 짜고 칠 수 있는 고스톱을 칠 수 있는, 짜고 고스톱을 칠 수 있는 기관이다. 이래서 더 문제가 지금 많이 야기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점이냐? 예, 이게 도표예요. 이게 세부 항목별 도표인데, 이제 의정 활동 중에서
입법 수행 실정, 의원의 실정, 성실도 이런 거는 뭐 의정 활동 아주 지금 의원 법안 하나도 통과된 게 없잖아요. 이재명에는. 예. 근데 지금 박용진 의원은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정활동에서 이 정성평가 이런 데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기여활동 중에서도 정성평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거예요. 지역활동. 이 지역활동 부분이 27%나 돼요. 자, 지역활동에는 조직운영, 지역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당원 참여, 당원 관리하고 당원 배가 이 활동 실적 그다음에 주민 참여하는 거 그다음에 선거 기여도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는데 그리고 지역활동 수행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의원활동 만족도인데 이게 이제 권리당원 50%에 일반 국민 지금 이제 8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130점짜리 이게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보도에 따르면은 요 내용이 요 130점짜리 여기에서 점수를 못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리서치 DNA가 이재명 거나 이재명이하고 굉장히 우호관 계 있는데 이재명한테 찍혔는데 이 박용진이가 이런 박용진한테 점수를 좋게 줬겠느냐 요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용진 의원이 지금 난리가 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박용진 의원이 재심 신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 자, 이것도 지금 이제 박용진 의원이 폭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가 재심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다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심 신청을 하면은 본래 말이죠. 오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열어서 재심 신청한 거 이거를 심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천관리위원회가 오후 2시에 심의도 하기 전에 벌써 당신은 기각됐어. 이 문자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다 기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심의하지도 않고 너는 기각됐어. 이 정도로 박용진 의원이 찍힌 거예요. 이재명한테. 예. 그래서 이거야말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느냐. 말도 되지 않는 일 아니냐.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의 지금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훼손되고 있다. 그러면서 선출직 공직자 평가에 대한 재심의 권한은 공관위원장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말이죠. 오후 2시에 논의도 시작하려는데 문자가 오냐 이 말이에요. 기각됐다고. 이게 어떻게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볼 수 있느냐. 예. 그러니 자, 그래서요. 지금 박용진 의원의 주장은 2시에 회의도 안 열렸는데 벌써 문자가 오는 거. 이게 시스템 공천이 무너진 거다. 그래서 평가원들의 평가 점수가 모두 공개되고 어떤 기준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라. 그리고 신청자한테는 소명 기회도 보장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나 소통이 전혀 없었다. 이게 바로 당의 위기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을 사랑하는 당원 국민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리는데 민주당을 살려주고 박용진을 지켜봐 달라. 이렇게 강력히 호소문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용진 그 하위 10%건과 관련해서는 우선 여론조사업체가 지역활동 점수를 굉장히 나쁘게 줬다. 그 다음에는 기각하는 절차도 완전히 민주적 절차가 완전히 무시됐다. 예, 사실상 기각 신청을 심의도 하지 않고 잘려버린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진하게 드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이수진 의원의 이제 그 반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수진은요, 이 얼굴 보시면 알겠지만은 비례대표 연세대학교 연대의대의 간호사 출신의 비례대표 이수진이 아니고 동작 의뢰 이수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수진이요, 전략공천지역으로 정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이제 탈락이 됐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탈당 회견을 가졌어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내가 이재명한테 잘못한 게 뭐가 있느냐? 이재명을 어마어마하게 지원해줬다. 자, 그런데 돌아온 것이 이제 탈락. 이러다 이거죠. 그런데 이재명을 그동안 봐보니까
정말 백현동 사태와 관련해서 거짓말하는 거 내가 보고 정말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내가 후회하고 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대대적인 폭로 선언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수진 의원의 이제 오늘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내용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당과 국민과 공익, 승리가 아닌 사욕과 비리, 모함으로 올력진 현 당 지도 결정에 분노를 넘어서 안타까움을 느낀다. 4년 전 천직이라 여겼던 법관직을 내려놓고 오로지 사법개혁을 입법부에서 이루고자 민주당에 입당을 했는데 당의 절실한 요청을 받고 낙선까지 각오하고 지라는 동작 을에 나가서 상대 나경원 후보를 꺾고 12년 만에 민주당을 승리를 이끌었다. 전략지역이 아니라 경선이 원칙인 동작 을에 경선 신청도 하지 않은 제3의 후보들을 위한 여론조사가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전략공천을 한다는 기사들이 나면서 지역부를 마구 흔들어댔다. 책임 있는 답변해야 할 당 지도부는 외면하고 있고 동작 을에서 민주당이 의태로워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버티는 게 의미가 없다. 그리고요, 이재명을 이 대목에서 직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라고 직격을 하고 있느냐? 위기 때마다 이 대표를 앞장서서 지지하고 도왔고 오늘의 당대표를 만드는데도 누구보다 열심히 했지만 지금 후회하고 책임을 통감하는데 지난주 백현동 판결을 보면서 이재명이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거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거하고 똑같으잖아요. 백현동 판결 보면 판결 안 보더라도 이미 뭐 이재명이 얼마나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았잖아요. 오직해야 더군다나 이수진의 경우에는 판사 출신이니까 법률적 시각에서 볼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거짓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은 대중의 지지를 받는 만큼 공정함이 살아있어야 하고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개파 이익이나 자신의 자리가 아닌 오로지 국가 국민을 생각해달라. 저의 오늘 무너짐이 민주주의와 개혁이 성공하는 새로운 당이 탄생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전략적이 됐기 때문에 이제 탈락이 된 거고 오늘 탈락자들 중에는 노웅래, 이수진, 김민철 이 사람들이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노웅래 입장문은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이번에 이제 이수진 입장문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민철 의정부 갑인가요? 예, 이 김민철 의원을 비롯한 다른 컷오프 된 분들의 반응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검찰 개혁을 대선 패배한 후에 이재명을 찾아가서요, 검찰 개혁을 2달 내에 해야 된다고 거래했는데 이재명이가 전혀 꼼짝달싹 안 하더라. 그리고 비대위원장하고 당혁신위원장 인사 실패로 당이 개혁하지 못하고 어려움만 가중되었음에도 이재명이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더라.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김영주 국회 부의장에 대한 러브콜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도 러브콜을 보냈어요. 예.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은요, 그래서 영등포 갑에 아직 후보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자, 이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을 보면은요, 김영주 부의장의 영입설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분을 대변하는 정당이고 극렬 지지층 일부의 눈치를 보는 정당이 아니다. 이거 딱 이재명의 민주당을 직격한 거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이 다양한 분들이 많이 모일 때 더 유능해지고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영입할 의사가 있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회의에서도 김영주 부의장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으로 기억한다. 예, 이런 러브콜을 보낸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김명주 국회 부의장에 대한 러브콜은요,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말이죠. 예, 그리고 지금 이제 김영주 의원에 대한 이 러브콜과 관련해서 쭉 보면 우선적으로요, 이낙연 대표, 이 새로운 미래, 그리고 이준석이도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김영주 부의장 측에서도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처럼 러브콜이 여기저기서 지금 오고 있는 건 사실이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얘기는요, 모든 가능성이 할 때 이 모든은 지금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 힘으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국민의 힘으로 넘어올 수도 있다. 이거를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도요, 지금 이제 전직 총리들, 전직 국회의장들, 이런 분들 또 전직 그러니까 동기동의 좌장, 권노갑 상임 고문 일제히 이재명을 질타하고 있고 또 비명계 친문의 홍영표 의원도 연쇄 회동을 가면서 집단 반란 사태로 지금 번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요, 이달 말까지 하위 20%를 통보하면서 전략공천 지역을 전부 다
마무리할 예정으로 있는데 며칠 더 상황을 더 지켜보겠다. 그리고서 현재 김영주 의원은 외부 접촉을 일절 금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이 국민의힘에서 이 러브콜을 보내고 영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서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욕심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그 평가를 지금 이낙연 대표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김영주 부의장은요, 어제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신도 김영주 의원을 존중하는데 시스템 공천 때문에 불가피했다. 이렇게 어제 이제 이재명이가 밝혔지 않습니까? 페북에다가 요걸 가지고 김영주 의원이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습니다. 이 글을 읽고 나서 뭐라고 느꼈느냐? 가슴에 전혀 와닿지도 않고 오히려 나를 조롱하는 말로 느껴졌다. 그러면서요, 이재명이는 페북에다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올리셨던데 당 대표를 하면서 평소 제 의정 활동을 지켜본 이 이재명이의 평가, 그리고서 외부에서 온 심사위원의 평가, 그렇게도 많이 달랐느냐. 그리고 언론의 평가위원장이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활약하셨던 분이라고 나와 있던데 친문 학살을 목적으로 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면 하위 20%에 대한 정성평가를 공개하라. 예, 공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는 말씀은 참 멋진 말이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건 이제 이재명이 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떡잎은 저절로 떨어져야 새순이 자라날 수 있는 것이다. 떡잎을 인위적으로 잘라내서야 나무로 자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진중권 교수가 한마디 했어요. 지금 민주당 공천 비명행사 그리고 친명행제 이런 말을 최병천 신경쟁 성자연구소 소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게 뭐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공천 컨셉 자체가 이재명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표직을 유지해야만이 방탄을 칠 수가 있는데 당이 이기든 지든 간에 이거는 이재명한테는 전혀 관심사가 아니다. 일단 당에서 자기가 헤게모니를 놓치는 순간 정치적인 생명이 끝난다고 지금 보고 있다. 이재명은. 그러다 보니까 공천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고 지금 낮은 점수를 받은 의원들은 대부분이 다 비명계 의원들 아니냐. 그 숫자를 대충 맞춰보면 흔히 우리가 얘기를 했던 그 숫자, 그러니까 민주당 내 의원들 중에서 비명계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이 숫자에 얼추 근접한다 이겁니다. 지금 공천하는 걸 보면 그것을 싹 날려버리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요, 친명을 몇 명 집어넣을 수는 있는 것인데 거기 들어갔다고 한다면 친명도 이제 아니다. 그러면서요, 가죽을 벗기는 아픔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죽은 자기가 벗기고 있는데 자기가 왜 아프냐? 아픈 사람은 따로 있다. 예. 그러면서 그 아픔마저 뺏어가냐. 참 캐릭터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진중권 교수도요, 이재명이를 직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말이죠. 이재명이의 말에 공감하고 있는 사람은 딱 이재명과 개딸들 그리고 친명 지도부 이외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요 본 방송은 마치겠고 계속해서 민주당의 공천 반란 사태를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